무죄 추정의 원칙.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걸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치공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까지 하라며 이례적으로 크게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의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40명이 사실상 집단 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두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두 사건의 뿌리가 어떻게 소름 돋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 끝에 왜 95%의 평범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40명의 집단행동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검찰이라는 회사가 곧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중대범죄청이라는 새 회사에 넘기라는 법이 통과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선 조직의 핵심 기능이 뜯겨나갈 위기인 셈이죠. 둘째, 이 발표가 나자마자 검사들이 일 못하겠다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온 국민이 주목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팀이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우리 그냥 원래 부서로 돌려보내달라며 단체로 요청한 겁니다. 셋째,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이건 모순이다 라는 겁니다. 나라가 우리에게서 수사권을 뺏어가면서 왜 가장 힘든 수사는 우리더러 계속하라는 거냐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곧 회사 망한다는데 심란해서 일 못하겠다는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배째고 들어놓을 자리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겁니다. 애초에 이 김건희 특검팀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계속 뭉갰기 때문 아닙니까? 검찰은 안 되겠다며 국민이 지지하여 만들어준 수사팀이란 말입니다. 국민이 맡긴 중요한 임무는 내팽개치고 자기들 밥그릇이 걸린 문제에만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습. 결국 이 사건은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라는 검찰의 특권의식입니다. 자신들은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오만한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런 오만한 태도가 힘없는 평범한 국민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 끝에 판사로부터 당신은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나는 인정 못해 재판 다시 해 라고 항소하면 여러분은 또다시 기약 없는 재판을 몇 년이고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2차 재판에 끌려갔을 때 결과가 뒤집혀 유죄가 될 확률 고작 5%입니다. 나머지 96명의 무고한 국민은 검사의 책임 회피용 일단 찔러나 보자는 식의 못된 버릇 때문에 인생을 똥채로 길바닥에 내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비 때문에 집 팔고 빚더미 안 씁니다. 직장은 잘리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몇 년 뒤 최종 무죄 판결문 한 장을 손에 쥘 쯤이면 이미 내 인생은 폐허가 된 뒤입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자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이 법의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혹시 모를 한 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9명의 억울한 사람을 지옥에 빠뜨려줘 줬다는 식으로 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자기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목하는 수사도 내팽개치며 집단 행동을 불사하는 오만한 모습. 그리고 그 통제받지 않는 힘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힘없는 국민 95%를 다시 지옥에 밀어넣는 잔인한 모습. 이것이 바로 검찰의 두 얼굴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목을 걸고 경로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법 조항 하나, 검사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잡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억울한 국민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과 95%의 억울한 항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신 여러분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잔인한 국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논의 이제는 시작돼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건희 특검에 있는 파견 다 검사들이 그만둔다고? 전원 우리 그만둘 테니까 복귀한다고?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해달라.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요? 네. 근데 좀 있으면 내란 검사들. 특검에서도 그럴 거야 아마. 네, 검사들이 지금 검사들이 다 다 와가지고 돌아가겠다고. 사실상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사를. 근데 이제 이 파견 검사들이 우리가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보아하니 검찰청 해체되고 직접 수사하지 말자는 게 지금 이제 그 정권의 지침 아니냐. 우리가 이걸 뭐 수사도 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는 것이 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전원 다 복귀 조치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아, 그럼 검사들의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된 거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이제 이러던 사람들이 진짜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와 이제 저쪽에서도 욕 먹고 여기서도 욕 먹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네네네. 내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 수사를 그러면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하다 말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죠. 좀 그러게 진짜 무책임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수처도 그랬잖아요. 공수처도 네.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해서 만들어놨잖아요. 네. 고위공직자들 어떻게 하겠다고. 몇 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 뭐 거기 왔던 검사들 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 없으니까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수사관들도 다 돌려보내달라고 하고 결국은 한 건 기소한 거 한 건. 근데 그것도 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혀지는. 그게 공수처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고 그 빈술에 요란하다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 정청래 대표 그랬잖아요. 추석 전에 선물 주겠다고 하면서 막 밀어붙여갖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몰라 이거 무책임하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검사들. 네. 어쨌든 수사하던 거를 그렇게 하면 되냐 그리고 네, 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사인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노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야 이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며. 근데 우리한테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조직 내에서는 너희들 말로 배신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연히 항의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뭐든지 간에 너무 한쪽을 물극필반이라고 너무 한쪽으로 가면 이게 반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저는 뭐 추미애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밀어붙여서 국정 자체를 굉장히 혼란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건드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가 그렇게 된 거는 처음에 원한 대로 하지 않고 이것 빼달라 저것 빼달라 여기 타협하자 저기 타협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망신차이가 된 것을 변명이죠. 그 당시에 대한변협의 회장이 추천한 좀 어정쩡한 분이 이 공수처 장이 되면서 이 조직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망가뜨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직자도 이래도 실질적으로 되나 싶긴 하네. 예. 수사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제도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특검이 잘 되려면 그 특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특별 검사들이나 아니면은 수사관들이 사실은 내가 정말 이거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우리는 수사권도 없어지고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녀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싫어지고 또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던 거를 나 간두고 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서는 저는 충분히 비난이 가능하다고 보고 네. 또 이분들도 지금 비난을 감수하고 이 주장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에게 이거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거 9월 달에 추석 전까지 하겠다는 거 누가 정한 겁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정한 거예요. 본인이 정하고 그 날짜까지 밀어붙인 건데 공교롭게도 그 9월 25일이라는 거는 특검이 연장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발표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익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런 식의 반작용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결국에는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가가지고 법사위원들이 가서 특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갖다가 쓰는 용인술도 굉장히 이건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모두를 다 적폐화 시켜버리는 순간 그 적폐로 지목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냥 될 대로 되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가능성 이걸 미처 고려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예측 거죠? 가능은 하죠. 지금 네. 사법개혁도 똑같습니다. 사법개혁도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도 네. 전체 사법부를 적으로 돌려 세우는 순간
또 판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은 구별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니 민주당이 총선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남았고 의원들도 임기가 지금 2, 3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뭐에 쫓기듯이 그냥 무조건 데드라인 정해놓고 밀어붙이니까 전 이런 부작용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가 1년인데 네. 전반기 때 성과를 못 내면 후반기 가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선거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안에 어떤 성과를 확실히 내야겠다라는 게 저는 조금 그 조급한 마음이 불러온 하나의 부작용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차피 지금 유예기간 넣어서 1년 동안 또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달르고 어달른 것처럼 조금 더 기존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뛸 수 있도록 만들면서 함께 내란 종식으로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그 행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걱정하고 혹은 뭐 법무부 장관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 혹시 이런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그 정성호 장관이 네. 꾸준히 얘기했고 중수청에 네. 대해서도 중수청이 실패하면 검찰 개혁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 우려와 걱정도 저는 이런 맥락도 사실은 있는 거고 어제도 정성호 장관이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도 구두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경고를 줬거든요. 전 그런 맥락들이 다 있다고 보는데 전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들이 가서 태업하고 아예 집단 행동까지 해버리면은 도대체 그럼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그러면 이 일은 맡아서 손은 누가 키울 것이냐 네. 그 고민이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도 네. 떨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본인들 정치적 장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따지고 보면. 그리고 좀 말씀하시는 거 보면 80년대 운동권 학생이나 할 얘기를 당대표가 그냥 뭐 대통령들 다 탄핵시켰고 뭐 대법원장이 뭐라고 뭐 이런 얘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무슨 뭐 윤석열 오빠 이런 얘기도 이게 법사위원장이 할 얘기십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보면 대통령실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왠지 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강경 지지자분들이 또 워낙 좋아하고 온라인에서는 또 가장 큰 목소리를 또 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이유가 친윤 때문이에요. 핵심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청 해체가 목표냐 아니면 내란 종식이라는 게 목표냐. 전 내란 종식이 목표가 돼야지 검찰청 해체 그 자체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뭐 수단 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과를 내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정치권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칠 우려도 있다. 전 이 부분도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가 좀 걱정이 되고 고민이 좀 됩니다.